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안도했을 텐데 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최저가입니다. 56%. 56%. 특히 이제 갤럽 조사라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갤럽에 조사하면 야당이 좀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맨날 아니라고 했죠. 갤럽 조사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를 제기했었는데 이 21일부터죠. 네. 21일부터 23일까지 갤럽에서 네. 전국에 이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중파에서는 이걸 또 불러요. 이거 안 부르면 또 논란이 된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안 불러도 되지만 됩니다만. 그러나 그러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로 조사를 했는데 96%. 지난번에 4%가 네. 빠진 거예요. 역대 네. 최저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계속 그러네요. 그래요? 네. 네. 소리가 작은 것 같다. 저희가 그냥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56%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난주보다 2% 정도가 줄어들었고 내려갔고 4%. 4%? 네네. 어디서는 또 2%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평가가 33%고 가장 큰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건 서울에서 무려 11%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서울에는 그 자영업자신들 많이 있고 네, 네. 또 이제 경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네.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네.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갤럽 조사가 지난번에 58%였다가 다음 조사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네. 이제 현 정부에서 휴했습니다. 네. 다시 채고 이제 그 60선을 가는군 했는데 이번에 무려 4%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하루 앞선 갤럽보다 하루 앞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5.5%, 갤럽보다 좀 더 낮게 나왔지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지금 50%의 중반을 가고 있는 것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여론조사 기관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일자리 그리고 집값 문제 뭐 등등이기 때문에 실체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청와대의 그 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건 이야기하거든요. 추세는 정확하다. 네. 추세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때 네. 80%를 넘었지요. 네. 그다음에 한 몇 개월 전엔 70% 후반대를 달리다가 지금 거의 20%가 급전직하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무섭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도 더 올라갈 건덕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이번에도 지금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서 불만을 가진 뭘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민생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을 45%를 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11%, 일자리 5%, 결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60% 이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 이런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부스터가 오늘 사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출력 문제로 여러분께 폐를 끼쳐드리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네. 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 고공행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와 또 탁현민 그 유명한 탁행정관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이 서포트 이 보조로서 상당히 이미지로서 이루어진 지지율이라는 데 있어서 청와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번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 보면요.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또 2주 후에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84% 잘한다. 2등이 김영삼 대통령이 83%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년 후에, 1년 차 때는 YS는 그때 고공행진 했었습니다. 왜? 그 당시 무슨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네.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공직자 윤리법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뭡니까 금융실명제를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YS가 1년 차로
80% 달리다가 그런데 그렇죠. 2년차 되면서 YS도 쭉 빠져가지고 50%대를 기록하면서 그런 반전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IMF 체제로 우리 들어가게 한 경제 실패가 YS로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바 갈등을 빚고 있는 김앤장, 소득주도 성장, 김앤장에게 그대로 맡기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뭐 사임을 표했다, 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김앤장, 김동연, 그다음에 장하성 두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 또 그를 둘러싼 정말 열성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 원칙만은 지켜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글쎄 지지도 올라갈 계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보다 그런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촛불을 통해서 있었던 분노도 어떻게 보면 침잠했고 지금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보다 지금이 더 잘 살고 있나? 내 지갑이 빵빵해졌나? 뭐 다 안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시중에 이른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년쯤 박근혜 대통령 사면돼서 나올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올 것 같다. 뭐 계속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면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는 제스처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이럴 때 이제 1년 판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자, 1년 전보다 그렇게 미워하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내 경제 형편이 자, 이런 네. 전략, 이런 뭐 정치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게다가 이제 재밌는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쭉 빠지면은 대체적으로는 대안 세력이 할 수 있는 제1야당한테 지지도가 갑니다. 지지세가 올라가는데 제1야당이 그대로예요. 대개는 무당식으로 빠져버린다는 네. 겁니다. 이제 이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당으로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옮겨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여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정책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에 대해 피눈물을 계속 흘리게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올라갈 여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남북 대화에 올인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의에 의해서 소득도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시장도 잘 돌아간다. 뭐 일자리 52시간제로 다 분배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세금과 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갑이 얄팍해지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악의로 전달된 거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요. 선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물론 뭐 정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치인들 다 이기적이다 하지만은 물론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국가 잘해보자. 특히 대통령 되신 분이 내가 국가 말 안 먹겠다 나선 분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능력껏 국가를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다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는요. 선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의만 가지고 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결과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정자한테는.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바르시니까. 그렇지만은 뭐 바르지 않은 목사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정치는요. 결과는 책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책임하다는 걸 떠나서 그 피해를 너무 많은 국민에게 준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뼈 아플 텐데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그 분배 구조 어제 지금 발표가 됐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맨 하층과 맨 상층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전임 정권 탓이 하는데 전임 정권 탓하기는 그럼 뭐 당구나 할아버지 탓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손학규 지사는 왜 이승만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지금 가장 하층민 소득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 저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는 고고 현 정책을 고고하겠다는 거 이러면요 일자리 더 없어지고 더 스케일이 커지고 그러면 더 지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의 56%에 반토막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따뜻한 성품이나 그 푸근한 미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부스터가 고장나서 여러분께 음량이 너무 작아서 너무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네,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좀 들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따라 참 저희들이 자,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배가 고프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정말 부부라는 것이 어려울 때도 뭐 좋으나 나쁘나 해로하라고 또 열심히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IMF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정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율 더 낮아지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진영을 배신할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 돌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겁니다. 특히 대통령은요. 어느 역대 대통령이나 자기를 뽑아둔 지지자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전 등 돌리자는 이야기를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 대한민국 40.6%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입니다.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10명 가운데 3명밖에 안 됩니다. 네. 10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좋아 찍은 사람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의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7명의 국민들 제끼고 자 3명 뽑아서 열성 지지자들 뭐 문파 하는 사람들만 보고 정치? 대한민국 어떻게 되라고요? 그래서 그 지지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울 본인이 뭐 스승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넘어서 가지고 한미 FTA 추진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네. 해군 기지 만들려고 시도했고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파병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했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분위기를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노무현 대통령 지사를 뛰어넘었던 겁니다. 실사구시 정신을 바로 세웠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은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디오가 나쁜데도 또 백전님이 국민연금과 일자리 때문에 지지율 폭망이다. 집도 폭망이죠. 자, 룰루랄라님이 좀 잘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후유했습니다. 네. 네, 영진님 그 진영은 굶어 죽어도 지지하느냐고. 자, 박근혜 대통령 AI님이 이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당했는데 문재인은 파혼당할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이제 말하자면 본관에 출근도 안 하고 일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으로서는 정말 관저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봤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달프다. 이게 이제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의심을 받는 것이 국가 운영 능력입니다. 네.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은 그래 좀 너희들 더러웠지 뭐 너희들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가장 문제했던 것이 국가 운영, 즉 경제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역사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한국 경제 평균 성장률이 떨어진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다음 대통령 선거의 이슈는 경제 이슈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를 잘한다는 이명박 MB 대통령이 손쉽게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경제를 망쳐놓은 대통령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스승격인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경제 망친 정권, 경제 망친 진보 정권, 역시 진보 정권은 경제 운영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내다 보이는 그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피시실레이님이 그걸 본 학습 효과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그를 둘러싼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편의 지지, 세금으로 쫙 풀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이름 아래 우리 편에 똘똘 뭉쳐서 그 지지를 가지고 재창출할 수 있다. 100년 정당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백지연 씨가 집값 다 올려놨어요. 집값 올려놓으니 국민들 부채를 더 올라갔지요 했는데, 이게 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집값 잡겠다고 모든 수단 다 때려 넣습니다. 부자들 돈 많이 벌겠다는 거 잡겠다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강남 부자들 제일 박수치는 거, 내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박수치는 대상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강남 집값 제일 많이 오른 게 노무현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 집값 폭등했습니다. 플러스 서울 집값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결국 진보 정권하에서 가장 서민들의 주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걱정해야 될 진보 정권이 서민들을 집 살 수 없게, 서울에서 집장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게 이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진보 정권, 누굴 위한 정권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강남 사는 사람하고는 커피도 마시고 싶지 않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하도 강남의 집값이 올라갔고 강남 사는 분들이 내가 커피 한 잔 쏘고 싶다 이런 말 했습니다.